이동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건 주야간 기관에서 보통 공단의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적기 통보, 입퇴소 내용 관리, 그다음에 탑승 관리, 차량에 대한 정보 관리, 이런 관리 사항들을 저희 케어포에 등록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 첫 번째 2-1번의 일정 관리라고 해서 공단에 적기 통보하시거나 아니면 입퇴소 내용 신고, 그 다음에 청구 내역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일정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승 관리인 경우라면 이 송영 서비스를 하실 때 해당 일자별로 어르신들이 아침 오전에 시작해서 몇 시 몇 분에 어느 차량을 탑승했는지 이런 차량 정보들을 탑승 처리하는 탑승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의 출석 관리라는 거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신 수급자분들이 기관으로 입소하셨을 때 이 입수한 기록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2-4번의 차량 관리라는 거는 전반적인 차량 등록부터 시작해서 정비 기록, 운행 기록 이런 각종 기록들을 작성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거는 공단 청구를 하시고 나서 공단 전산 롱텀 케어 쪽에서 청구하셨던 각종 수가 정보라든지 이러한 수급자들의 청구 관련 정보들을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 그 엑셀을 저희 케어포로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2-5번의 청구 내역 상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 케어포에 엑셀을 업로드해 주시면 그 서비스 청구 내역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의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락에서 이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공단의 입대소 내용을 항상 다음 달 초에 5일 이후부터 공단에 신청을 하시는데 그 신청을 하실 때 해당 수급자의 뭐 입퇴소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차를 어느 승인 구간으로 이동 서비스를 했는지 그리고 그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이런 서비스 내용 관리를 전반적으로 케어포에 작성된 내용을 갖다가 공단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 엑셀을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7번부터 9번까지는 이 상단에서 처리되었던 서비스들을 갖다가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보고서 리포트 서비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이동 서비스 관리라는 걸 제가 이제 메뉴명을 하나씩 하나씩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동 서비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이 표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업무 순서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이동 서비스 관련해서는 그 주야간 기관들이 해 주셔야 될 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업무 흐름도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을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차량 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송영 서비스라든지 일정을 잡으실 때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량을 잡는 서비스가 2-4번의 차량 관리란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이라는 거는 1-1번의 수급자, 각 어르신들마다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어느 차량을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잡아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일정을 잡으시거나 탑승 처리를 할 때 그 수급자하고 차량을 매칭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설정을 갖다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일정 등록이라고 해서 2-1번의 일정 관리, 즉 해당 수급자 어르신별로
매월 며칠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시간 수가를 쓰실지를 갖다가 등록하는 일정 등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일정을 잡았으니까 입퇴소에 대한 일정을 잡았으니까 그 실제 어르신이 송영 서비스 즉 차량을 몇 시에 타셨는지 그다음에 몇 시에 타고 나가셨는지를 갖다가 기록하는 서비스가 탑승 관리고 출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나가신 경우 그때 입퇴소 기록을 갖다가 기록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2-6번의 입퇴소 내용 생성 및 업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6번에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라고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주야간 기관에서 탑승 기록이라든지 급여 제공 기록 쪽에서 목욕 기록하셨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쪽을 엑셀로 내려받아서 공단에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이 서비스로 최종 4단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저희 이제 케어포 서비스를 처음 쓰시는 경우라면 초기에 한 번만 세팅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주 바뀌실 일은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초기에 한 번 세팅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제 매월 반복이 되는 거겠죠. 2단계는 월 초에 적기 통보한 공단 내역이 있잖아요. 그 공단의 일정 내역을 저희 케어포에 이제 업로드 해주시거나 아니면 케어포에 자체적으로 일정을 일괄 생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탑승이나 출석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수급자 어르신들을 송영 서비스를 하시면서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관리자분이 매일 탑승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작성해 주시면 되는 업무고, 2-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입대소 내용 엑셀 생성한 거 같은 경우에는 주야근 기간의 청구 작업들이 보통 6월 달이라고 하면 7월 5일부터 청구 작업이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입퇴소 내용을 갖다가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입퇴소 내용을 갖다가 생성하는 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 3, 4단계는 매월 자주 반복되는 업무고 첫 번째 1단계는 한번 세팅을 하면 그대로 계속 차량 새로 추가되거나 폐차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용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 순서대로 제가 케어포의 서비스를 상세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인데, 이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은 수급자 어르신마다 수급자의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을 누르셔가지고요. 이곳에 해당 어르신이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해당 차량이 어느 차량을 이용을 하는지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량 정보 등록하는 것은 지금 2-4번에 차량 관리로 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등록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목록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선택하신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량을 등록을 한 방법은 왼쪽 상단에 차량 정보 등록이라는 걸 눌러서 차량 명칭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설 관리자분이 쉽게 어느 차량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그냥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호차, 2호차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종 이름으로 넣어서 쉽게 이렇게 등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 물음표를 누르면 좀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차량 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번호판에 있는 1, 2, 3, 4, 5, 6, 7 같은 차량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의해 주셔야 될 것들은 만약에 공단 전산에 1, 2, 3 한 칸 띄고 4, 5, 6, 7로 돼 있다면 케어포에서도 똑같이 중간에 여백을 띄워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공단도 붙여서 1, 2, 3, 4, 5, 6, 7로 되어 있다면 케어포에서도 등록할 때 붙여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가끔 오류 나는 사항들을 보면 이 여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퇴소 내용 엑셀 생성할 때 오류가 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저희 공단 나중 자료 업로드 연동 처리를 할 때 차량 번호를 여기에 설정된 차량 번호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된 대로, 공단 전산이 등록된 대로 그대로 여백 붙였는지 띄었는지 그대로를 갖다 놔주셔야 되고, 띄어쓰기 만약에 되어 있는데 막 KF4에서 붙였었다 그러면 오류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차량 번호는 유의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시작일이라는 거는 해당 차량이 며칠부터 운행을 했는지를 갖다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승 정원이라든지 차종, 연식 같은 정보는 이제 필수 사항인데, 차종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차가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요런 구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차량 등록증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차종이 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차종 입력하시면 되고, 연식은 그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연식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행 종류라는 거는 해당 차량이 그 폐차되거나 더 이상 송영 서비스 시설에서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체크해서 등 설정을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 차를 잠시 보류한다고 이렇게 운행 종료를 체크해가지고 넣어버리시면 그 이후부터는 차량이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 정보를 사용을 하실 때 이게 이 차량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어요. 목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차라든지 더 이상 기관에서 차량을 이용을 안 하실 경우에만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운전자, 종료 운전자 정보가 있는데요. 이 시작, 종료 운전자는 일단 해당 차량에 대한 대표 운전자, 대표 종료 운전자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 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그 탑승 관리를 할 때 운행 일지 작성, 이동 서비스 일지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시작, 종료 운전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자마다 운전자 이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시작, 종료 운전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본 세팅되는 게 여기 세팅된 이 운전자 지정된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갈 거고 그날 사정이 있어서 운전자가 바뀌었다 하면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이와 같이 차량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서명이 아마 표기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운전자 정보 서명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날 바뀌신 경우에는 2-2번의 탑승 관리에서 운전자 정보를 바꿔버리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설정으로 해당 차량이 며칠 날에 그 설정이 이용됐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날짜가 이게 아까 그 제가 26일 날 다른 운전자로 변경을 했으니까 대표 운전자하고 설정해 놓은 설정하고 맞지 않았을 경우에 불일치합니다라고 참고 정보로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뭐 틀렸다고 해서 따로 뭐 수정하실 필요 없고 요거는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작 운전자는 이동 서비스 탑승 일지 쓸 때 상단에 대표 운전자로 기본 세팅되는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작 동승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동승자라는 거는 그 공단에서는 그 송영 서비스를 할 때 운전자 외에 동승자를 같이 이렇게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지만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시니까 요게 무조건 다 송영 서비스 차량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만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정보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목록에 이렇게 차량들이 나올 거고요. 나중에 이 차량들이 만약에 운행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아까 운행 종료일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운행 종료일 이후에 차량을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 운행 차량 포함 검색 체크를 해주시면 현재 일자 기준으로 차량들이 운행 중인 차량들만 목록에 나오기 때문에 과거 차량 조회를 하고 싶다 아니면 미리 등록된 차량을 보고 싶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체크박스 운행 종료 차량 포함 체크를 해주시면
운행 종료된 차량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어떤 정보 조회라든지 수정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밑에 체크 옵션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의 상세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 정보는 아까 해당 차량을 등록을 하셨을 때 쓰셨던 차량 명칭이라든지 운행 시작일 이런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올 거고요. 이 기본적으로 위에 좀 분리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차량 기본 정보, 즉 등록 당시에는 번호하고 연식이 같이 붙어져서 이렇게 일괄 등록,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정하는 화면에서는 분리가 돼 있어요. 왜 분리가 돼 있냐면 먼저 이 추가 정보들은 여기서 현재 정보들을 수정을 해도 기본적인 차량 정보 다른 곳에서는 변경이 같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예전 과거에 어떤 차 탑승 일지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차량 정보들이 개별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번호가 만약에 이쪽에서 수정이 돼버리면 가끔 번호판이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 차량 번호가 중간에 바뀌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정보들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 과거 탑승 일지까지 일괄적으로 수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일괄 처리되는 개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 번호하고 차종 연식은 이쪽 운행 기록 쪽에서 과거의 이 탑승 일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에 차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번호도 이게 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보들을 기본 정보와 함께 동시에 다 바꿀지 안 바꿀지에 대해서 옵션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차량 기본 수정 화면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월간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라고 있는데요. 이 월간 차량 운전자 정보는 아까 대표 시작 운전자라든지 종료 운전자를 설정하실 때 자동으로 이게 모든 일정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안 그러면 요 일정 만들어진 대로 이 운행 탑승 일지 쪽에 기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고 내가 개별적으로 일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옵션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 운전자 정보로 자동 표시하지 않음. 요거 체크를 해버리시면 자동으로 일정이 만들어지진 않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운전자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수동으로 내가 설정한 그 정보대로 이 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기능이고 이렇게 체크를 안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설정된 정보이시고 만약에 체크를 하면 내가 수동으로 해당 일자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기능이 추가된 이유는 간혹 주말에 토 일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자꾸 월간 차량 운전자 정보의 세팅이 자동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별도로 수기 관리를 원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셔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 기능들은 공단 평가라든지 현장 실사 때 확인하는 어떤 일정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하게 다 맞추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에 세팅되는데 좀 편리하게 쓰시는 편의 기능으로 운전자 정보 일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탭에 이제 운행 기록이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 공단 평가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차량별로 그 운행 기록이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공단 평가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자체 회계 관련 근거 서류로 차량 보조비 같은 건 이제 지출이 됐을 때 지원금을 받으셨을 때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을 남겨주셔서 그걸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물론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수기로 차량 운행 관련 기록들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걸 쓰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런 기록이 없이 케어포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럴 때 운행 기록을 갖다가 이쪽에서 작성하셔서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운행 기록은 저희 다 탑승 관리, 나중에 어르신들 탑승 관리할 때도 이 선택적으로 같이 여기 입력을 하셨을 때 여기에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6일 오늘자 이렇게 입력을 처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 스타렉스 보면 오늘자 여기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요 오늘자 기록도 이렇게 연계돼서 같이 들어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수기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탑승 관리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쪽에서도 등록해서 여기에서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행 기록 등록을 하실 때 하단에 등록을 눌렀을 때는 건별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 운행 기록 일괄 처리를 눌러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달치를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처리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업무 방식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록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비 기록은 이제 매뉴얼에 보시면 공단 평가사항에 41번 지표의 그 4번에 차량 관리를 실시함으로 해서 기록물을 보거든요. 이 기록물이라는 거는 크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정기 점검, 뭐 엔진 오일 교환하거나 공기압 체크하거나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 종합 검사 이런 거를 하셨을 때 그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작성하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러한 일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를 점검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비 내역 등을 갖다 작성해 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뭐 영수증 같은 거 있으시다면 첨부해서 이렇게 같이 평가 때 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2-2번에 첫 번째 단계 있었던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일정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등록하는 거는 저희 케어포에 2-1번의 일정 관리라는 곳에서 수급자별로 일정을 한 달치 일정을 조회하고 뭐 등록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일정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좀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정 관리는 그 저희 그 공단 업무를 보시면 공단에 한 달 전에 미리 그 급여 그 등록 변경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공단에 적기 통보를 먼저 등록을 하시잖아요. 적기 통보 해주셔야지 일정 등록하고 수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기 통보를 해주시는데 이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입퇴소 내용이라고 해서 가감산 공단 전산 가감산 쪽에 보시면 실제 어르신이 주야간 기간에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비스를 받으셨는지를 공단 전산에 등록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달 항상 5일 이후에 청구하실 때 그 자료 입력하는 화면, 그 다음에 공단에 청구가 되고 나서 공단에 청구 완료된 내용들을 갖다가 그 엑셀로 내려받는 이런 걸 청구 내역 상세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이 세 가지 업무가 각각 분리가 돼 있어서 서비스 화면들이 다르게 좀 제공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케어포에서는 2-1번의 일정 관리에서 모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에 그러면 이 하나의 메뉴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업무가 반영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일정 관리 화면의 그 화면들의 내용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월 초에는 적기 통보 일정 시간으로 쭉 이게 표기가 될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일정 등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일정이라고 해서 일정 등록된 상태로 그 케어포에 그 일정 적기 통보에 대한 공단의 적기 통보에 대한 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가 입퇴소 내용, 즉 해당 어르신이 몇 시에 차를 타고 입소하셔서 몇 시에 퇴소를 하셨다. 이 기록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록이 들어가면 보통 2-2번에 탑승 관리 쪽에서 차량 탑승 체크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에 해당 어르신의 탑승 기록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탑승 처리됨과 동시에 해당 수급자의 일정의 아이콘이 어떻게 됐어요? 이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동으로 바뀌었다면
입퇴소 시간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만 있는 상태는 적기 통보 상태이고 이동이라는 아이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탑승 관리가 되는 순간부터 입퇴소 시간이 작성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상태로 이 일정에서 복합적으로 이게 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2일날 탑승 기록 들어갔으면 2일날도 이동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적기 통보 일정과 입퇴소의 그 처리 일정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현황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쭉 한눈에 흐름이 보이시겠죠. 그러다가 다음 달 초에 공단 청구가 완료가 되시고 나서 공단 청구 내역 상세 파일이 반영이 되셨으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유보가 확 바뀌었죠. 이 원래는 공단 청구되기 전에는 이렇게 회색 상태로 돼 있다가 이 청구 엑셀을 저희 케어포에 반영하는 순간, 그러니까 공단의 청구 시간을 갖다 케어포에 반영되는 순간 이게 이제 청구 완료 마감건이다라고 해서 청구서 만들기 전에 일정 시간으로 딱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일정 관리라는 거는 이 적기 통보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월 초에는 적기 통보의 일정 시간으로 표기되었다가 월 중간에 월 중간에 일정 시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입퇴소 내용 시간 일정도 같이 공존하면서 현황을 보고 있다가 다음 달 초에 보시면 청구 내역 공단 청구 완료돼서 반영이 되는 순간 이렇게 청구 완료 일정 최종 시간까지 이게 마지막 2-1번의 일정 시간에 최종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1번에서 종합적으로 이동 일정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개념으로 2-1번의 일정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면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월 중간, 월 초에 따라서 아니면 다음 달 뭐 이렇게 그 청구 작업 전의 업무의 그 순간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기관의 업무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정 관리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정 관리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상세 화면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이제 수급자 목록이 나오고요. 우측에는 그 해당 수급자에 대한 그 일정, 그러니까 월 단위 일정에 대한 현황이 나올 거예요. 이 왼쪽에 이제 목록을 보면 이제 각종 피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제공이 돼 있으니까 뭐 어떤 수급자 대상자를 추리실 때 이 필터링 기능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그 구성된 항목들은 수급자 명이라든지 케어 그룹 등급은 1-1번의 수급자 기본 정보 쪽에 있는 등록된 정보들이 연계돼서 기본 정보들이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 정보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정 이동 서비스 공단 청구란 세 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항목은 아까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항목 있죠. 그러니까 공단에 처음 일정을 등록을 하시거나 케어포 일정을 만드실 때 이 일정 항목만 들어오겠죠. 일정 항목만 숫자 카운터가 들어오는데 아까 2-2번에 탑승 기록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숫자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그 광무순이라는 수급자를 보면 현재 그 16개의 적기 통보 일정이 있었는데 이동 서비스, 즉 탑승 관리예요. 탑승 관리 서비스가 2-2번에 탑승 체크가 되면서 이동해서 오늘 것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26일까지. 그러면 내일은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라고 아이콘이 됐죠. 그러면 16건의 적기 통보 일정 중에서 탑승 관리가 15건이 되었다라고 한눈에 보이시죠? 이거를 전체 수급자를 놓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일정과 이동 서비스, 탑승 관리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의 이동 서비스 관리, 탑승 관리가 기록이 빠진 게 있구나라고 관리자분이 확인을 이 왼쪽 목록에서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청구라는 건 뭐냐?
아까 공단에 뭐 보통 청구를 하시고 나서 공단에 청구 엑셀 파일을 케어포에 업로드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 업로드 된 내용들이 여기에 횟수로도 포함이 되거든요. 다른 수급자들은 청구 내역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고 이 광모순이라는 테스트용 수급자의 계정만 이와 같이 청구 내역 상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숫가락 다 정보가 공단에서 이렇게 엑셀로 된 거를 케이프에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면 공단 청구라는 횟수에 이렇게 카운터가 올라오고 있고 횟수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광무수는 적기통보는 22건, 탑승관리 22건, 공단의 최종 청구가 된 건 22건이다. 이러면 그 적기통보부터 공단의 청구 업무까지 한눈에 다 파악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 기관 데이터라면 이 세 가지 5월 달에 된 경우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다 숫자들이 채워져 있고 비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념으로 목록을 갖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의 기능 버튼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괄 출력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해당 수급자 눌러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급자의 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비예상 급여병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수급자의 그 일정, 그 입퇴소 일정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전체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기관들은 이걸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출력하시더라고요. 힘드시게. 그러실 필요 없이 일괄 출력이라는 걸 눌러서 이 원하시는 수급자를 대상자를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보고서를 갖다 출력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체 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1번 화면을 보시면 수급자 개별마다의 상세 일정을 조회하도록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일정은 기관의 기준 시점에서 오늘 일자별로 오늘 수급자 몇 명이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청구가 몇 명 다 완료가 됐는지, 일자 기준으로 수급자 현황을 보실 때 이 전체 일정 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관리 목적으로 이 관리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보기 이런 자료들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체 일정 보기를 눌러서 일자별로 어르신들의 입소 현황들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상세 기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5월 1일자, 5월 1일자에 어떤 수급자들의 일정이나 그 다음에 뭐 탑승 기록들이 있는지 여기서 바로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시거나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보통 그 처음에 일정을 등록을 할 때 케어포에서 두 가지 일정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적기 통보된 공단의 엑셀을 내려받아서 이렇게 일괄 등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수급자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되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눌러서 그 서비스 일괄 등록을 누르면 급여 유형 계획에 설정된 모든 수급자들의 일정이 일괄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일정 누르면 10월 일정에 모든 그 수급자들의 급여 유형 계획서를 참고를 해서 일정을 만드는 서비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와 같이 그 일정이 될 거고요. 요건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중단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게 멈췄죠? 그러니까 그걸 멈추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이제 추가가 되셔서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전체 일정 서비스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공단 일정 계획 및 청구 내역 엑셀 업로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케어포의 그 이용 계획대로 개별 등록이라든지 전체 일괄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많은 주야간 기관들이 사용을 하신 방식은 요 일정보다는 공단 일정 계획 및 청구 내역 이거를 이용을 하세요. 이거는 공단에 한 달 전에 그 적기 통보를 하시잖아요. 그 적기 통보를 하는 거를
케어프로 일괄 업로드해서 반영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하고 케어포하고 일치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공단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케어포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 계획이 그대로 케어포에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갖다가 그 공단에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방법은 이쪽 버튼을 업로드 화면에 들어오시면 공단 파일 다운 방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공단 전산에서 기타 엑셀 다운로드라는 탭에서 일정 계획을 갖다가 뭐 이렇게 월 맞춰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파일을 PC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나서 케어포에 서는 일정 계획 및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일정 엑셀 파일을 갖다가 그 이쪽에 업로드시면 이와 같이 일정들이 올라갈 것이고, 일정들은 지금 이게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지금 파일 일정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만약에 뭐 50명의 일정들이 있으시다면 수급자 수 50명에서 전체 대기 처리 건수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모든 수급자의 그 공단에 등록된 일정, 한 달짜리 일정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서 등록이 처리가 되시니까 그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아마 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주야간 기간에서. 어차피 한 달 전에 공단에 적기 통보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발송이라는 거는 해당 수급자의 일정을 그 알림톡이라든지 문자 등으로 해서 매달 며칠 날에 어르신이 어느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입퇴소를 하시는지를 갖다가 보호자분에게 그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마 예전에는 그 요구를 하셨을 때 일정표를 출력해서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보호자나 수급자에 한해서 일정 발송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정표를 발송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쓰셔도 돼요. 그 공단 평가에서는 일정 발송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 업무상 요구를 받으실 때 그 발송을 하시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측에는 기본적으로는 선택하신 수급자의 기본 정보, 이 기본 정보 등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실 거고, 여기에 이제 급여 이용 계획이라고 아까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 쪽에 잡으신 거 있잖아요. 그 정보와 스케줄이 조회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수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을 원하시면 1-1번에 그 이쪽에서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수정을 했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스케줄 일정이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정은 아까 1-1번에서 수정하는 거는 단지 설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일괄 일정 등록을 할 때 참고하는 설정일 뿐이지, 여기에 이미 만들어진 일정에는 자동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조회용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급여 이용 비용 정보라고 해서 그 여기 공단 적기 통보하시는 화면에도 보시면 수급자별로 해당 수급자의 급여 한도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적기 통보 잡았을 때 급여 비용, 잔액, 이 본인 부담 예상금 이런 다 정보들은 공단에 있는 그 정보하고 같을 거예요. 단지 케어포에서는 서비스 일정이라든지 청구 내역 상세 두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된 건데, 청구 내역 상세는 말 그대로 공단에 그 일 청구하신 다음에 공단에 몇 건 청구가 케어포에 반영이 됐는지 횟수를 표기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월에 몇 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8시간 이상 일정이 몇 회 있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 공단 고시에 보면 8시간 이상 15일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급여 한도액 20%가 징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8시간 이상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일정들이 될 거고요. 8시간 이상이 아니신 경우라면 이와 같이 별도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 그 다음에 횟수도 15회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용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족 방문 미이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버튼이. 어떤 수급자는 없고 어떤 수급자는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재작년인가 아마 주야간에 고시가 하나 좀 추가가 된 게 그 주야간 급여를 이용하시는 수급자 중에서 가정 방문을 이용하신 경우에 이용하신 경우에 급여 한도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고시가 재작년인가 한번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1-1번에 그 방문 가족 요양이라는 옵션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이력 등록을 사용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버튼이 보이실 테지만 그 이력이 없으시면 아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무순이라는 수급자는 예전에 그 23년 7월 달에 가족 방문 요양 일정이 한 번 있어가지고 한도 징액이 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자는 이 옵션이 있고요. 요게 또 그 계속 그 한도액 징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월별로 그달에 가족 방문 일정이 없다면 한도의 징액이 10%가 되고 그 달에 만약에 하루라도 있다면 징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력을 등록을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지 징액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월별로 차등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력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단에서는 아마 그 월별로 상단에 체크로 이렇게 선택을 별도로 할 거예요. 여기 셀렉트 박스로 해서 그 달에 가정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적기 통보 화면에서 별도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케어포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는 각종 현황들이 나와 있는 그 조회 화면이고요. 요 화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단에 뭔가 아이콘이 많으세요. 아이콘이 뭐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지라고 좀 당황해 하실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제가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정, 일정만 등록되신 경우에는 그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일정으로만 쭉 되어 있는 게 요 최초 적기통보 일정. 적기통보 일정이 이 일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급자의 어떤 그 급여 기록이 들어가신 경우에, 그러니까 기록이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동이란 아이콘으로 바뀌죠. 그 구분을 식별하는 구분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아이콘이 테두리가 녹색에 체크가 된 건 뭐냐? 이건 어떤 거냐면 일정 시간이 이렇게 바뀐 경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동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애정 시간인 그 일정에도 시간이 바뀌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녹색과 함께 체크 모양으로 아이콘 상태가 바뀌니까 이거는 이 일정은 원래 최초 일정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탑승이라든지 예정 시간이 바뀐 거구나라고 구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라는 거는 그 급여 서비스 이용을 하실 때 이 결석 처리가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원래 나오기로 하셨는데 그 안 나오신 경우 결석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결석이라는 거는 공단에 일정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기존에 이렇게 삭제를 눌러가지고 일정 없애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 키어포에서 결석이라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두는 이유는 해당 수급자가 추후에 민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정말 일정이 취소가 이렇게 미용으로 전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용이라든지 아예 진짜 실제 일정 삭제가 되실 수 있는 대기 상태 구분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 부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석은 공단의 일정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미이용이라고 해서 결석인과 동시에 미이용 처리를 하면 뭐예요? 해당 적기 통보한 일정 중에서 미이용 처리를 하면 해당 일 수가의 50%를 공단에서 청구 지급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이용 일자에 대한 구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미이용 같은 경우에는 미이용 사유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미용 사유는 뭐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적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사유를 작성을 해 주시면 나중에 급여 제공 기록지 있잖아요. 급여 기록 기록지에 아까 강준순 6월 아까 6일자인가 7일자인가 7일자에 미용이랑 해서 이렇게 이 특이사항의 진료 기록 이렇게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이용을 하신 경우에 공단 수가 청구 50%가 나오는 대신에 그 급여 제공 기록지에 그 사유를 작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의 미이용 사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3-1번의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하는 화면에서 연계가 돼서 그 기록지에 이 사유를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 실사 나오셨을 때그 미이용에 대한 청구 근거 자료를 아까 그 급여 제공 기록지 보여드렸잖아요. 그걸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콘들 있죠. 이 아이콘의 일정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수정, 결석, 이용이라는 이 구분을 갖다가 나눠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이 현황에서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들도 여기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공단 일정 엑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단의 그 엑셀 아까 업로드 기능 있었잖아요. 업로드 처리를 해놓으면 이 일정이 케어포에서 그냥 등록된 일정이면 여기에 이렇게 회색 바탕에 이 모양만 나오지만 공단에서 반영된 일정이라면 이와 같이 회색 바탕 아이콘에 이렇게 역삼각형 이 40도 삼각형 아이콘이 별도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의 일정 계획이 반영된 일정이다. 그러니까 엑셀에 반영된 일정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 표기로 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이 노란색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건 뭐냐면 이 해당 일정 반영이 된 게 이와 같이 보이시죠? 공단에 청구를 하고 나서 이 케어포에 청구 내역 자료를 갖다가 올린 일정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에 아직 뭐 일정만 만들어진 상태다. 이거는 공단에서 최종 청구까지 돼서 케어포에 반영된 상태다라고 구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번의 이 청구서 명세서 생성이라서 빨간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빨간색 아이콘 바탕이 바뀌시죠. 이 경우에는 수정 자체가 안 돼요. 뭔가 일정 수정 자체가 안 돼요. 그쵸? 이건 뭐냐면 7-1번에 7-1번에 해당 수급자의 청구서가 이미 생성 완료된 그 청구서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청구서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상태, 일정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갖다가 청구서 상세 적색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공단에 일정 등록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공단에서 최종 청구된 내역까지 반영이 된 일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청구서가 일정이 청구서까지 만들어진 일정인지 아닌지를 갖다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청구서가 만들어진 일정은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청구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일정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구분대로 여기 상단에 이 주석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요 현황표를 갖다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자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린 적개통보나 입퇴소, 청구 여부, 그 다음에 시간 수정,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정표에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기는 하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그다음에 바탕 색깔별로 이 일정들의 처리 현황들을 조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구분으로 이 일정 관리 서비스 이 화면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우측에 현황에 나와 있는 각종 구분 아이콘이라든지 처리 현황 구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그월 일정 관리의 그 조회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자별로 수급자 어르신의 그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급여 수가 시간 그다음에 밑에 보면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담률 정보 등이 같이 일자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인정 등급 갱신이 된 경우 뭐 이렇게 15일 날 갱신이 되신 경우에 15일 이후부터는 뭐 3등급에 뭐 부담률 6%대로 변경 처리가 되신 경우에 일자별로 수가 계산이 따로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일정 관리 쪽에서 개별 일자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해당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의 이제 상세 조회라든지 변경 등은 해당 메뉴 클릭을 하셨을 때 해당 일정에 대한 그 아까 뭐 결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변경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일정 시간들도 수정, 그다음에 차량 이용 여부들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탑승 기록이 완료된 일정인 경우에는 이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탑승 기록에 따라서 나중에 입퇴소하는 시간을 갖다가 여기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탑승 기록하고 일정 시간하고 좀 틀어져 있으면 관리자분께서 업무 혼동이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탑승의 시간 기록대로 이 일정 시간이 반영되도록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이 되진 않을 거고요. 탑승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 시간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2-2번 탑승 관리 기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시간 변경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일정 시간들, 이미 기록 작성이 완료된 그 탑승 기록 완료된 일정 시간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변경은 탑승 관리 쪽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결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미용은 아시잖아요. 미용은 첫기 통보된 일정에 대해서 50%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구분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옆에 또 하나 뭐 체크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용 일수의 포함이라고 있는데, 이걸 안내를 이제 물론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일용일수 포함이라는 거는 급여 한도액이 있잖아요. 수급자마다 등급에 따라서 월 급여 한도액이라고 있는데 이 한도액과 관련된 거에 20% 징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미용일지라도 뭐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뭐 폐업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미이용으로 처리하신 경우라면 이용일세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그 한도 징액이 되는 15일, 8시간 이상 15일 요건에 충족을 해서 징액을 시켜줘요. 만약에 이 이용일세 포함으로 안 되게 미용만 등록을 하시면 이 8시간 15일이란 요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도 징액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들이 있다고 하실 때에만 이용일수 포함 요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한 기능 체크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그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는데요. 일괄 일정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제가 그 케어포 일정 등록을 할 때 수기로 등록을 하셨을 때 급여 이용 계획에 맞춰서 등록하는 버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단기보 가족 휴가 일정이라는 거는 그 현재 저희 아마 케어포 사용하시는 기관들 중에 시범 사업으로 단기 보호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 그 9-1-1번의 기초 설정 쪽에 보시면 여기 운영 함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버튼들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아마 옵션이 선택 안 되신 기관들은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호
그 시범 서비스 단기 보호 하시는 기관의 경우에 이쪽 버튼을 누르셔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기 보호나 아니면 가족 휴가 일정을 갖다가 등록하실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 일정을 수급자가 그런 그 단기 보호나 가족 휴가를 사용하시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일정 등록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변경이라는 거는 보통 그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 때 해당 차량 이용 계획에 있는 차량 자동 매칭에서 이 일정의 차량 정보들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2-2번의 탑승 관리 쪽에 해당 차량의 수급자들의 목록이 나와요. 만약에 이 일정에 시작 종료에 해당 차량이 없으면 이 참여 탑승자 목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반드시 여기 차량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이 일정에 갑자기 중간에 월 중간부터 차량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신 경우에 차량 변경을 누르셔서 중간부터 해당 차량 시작 차량을 이 소렌트 다른 차량으로 일괄 변경 처리하겠다라고 처리를 해놓으시면 아까 제가 날짜 설정한 거와 차량에 따라서 15일 이후부터 차량이 시작과 종료 차량이 일괄 변경 처리되신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일괄 처리하는 화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변경이라는 거는 그 해당 요일이 사정이 생기셔서 뭐 중간에 일정 시간이 원래 8시 10분부터 17시 50분인데 8시부터 13시로 좀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 구분도 수정된 일정으로 표기가 되죠. 요 일괄 처리를 하실 때 일정 시간 변경이라는 체크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삭제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일자를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일정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들은 그 탑승 기록이라든지 급여 요양 간호 기록들이 있으면 삭제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을 먼저 지워야지만 일정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출력은 그 수급자의 해당 월의 입퇴소 일정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출력하시는 기능이고, 예상 급여 비용 출력이라는 거는 해당 수급자의 한 달 동안에 해당 수급자 일자별 급여 수가와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세세하게 상세하게 출력을 하셔서 보호자나 수급자가 원하시는 이러한 정보를 원하실 때 출력하셔서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2-1번의 일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2단계 일정 등록 관리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탑승 기록과 출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관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일정을 잡을 때 일정의 시작과 종료의 그 차량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이 차량된 목록 일자에 맞춰서 탑승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탑승 기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탑승 기록하는 방법은 해당 차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일자와 해당 차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운전자 확인하신 다음에 수급자마다 탑승 체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일자 이렇게 탑승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탑승 시간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장 처리해 주시면 처리가 되실 거고요. 운행 기록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고, 탑승 처리하실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뭐 탑승, 미탑승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우실 건 없을 텐데, 이 실거주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실거주지라는 거는 공단에 공단의 그 이동 서비스 일지 양식을 보시면 실거주지 체크 옵션이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실거주지의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단의 이동 서비스비를 갖다가 수가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영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거를 만약에 해제를 해버리시면 청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지의 체크를 하셔서 반드시 이 탑승 체크 저장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이 이동 서비스 비용 처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를 실거주지라는 개념은 원래는 해당 어르신이 주거지에서 이게 탑승하셨을 때만 체크하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하셨다. 그럴 땐 실거주지로 체크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기관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이 도착 시간이라는 거는 차량이, 이제 국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차량이 어르신이 있으신 곳에 도착한 시간을 갖다가 도착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예전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케어포에서는 탑승 시간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 탑승 시간으로 적다 보니까 이동 서비스의 도착 시간하고 항목명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 기준대로 그 이동 서비스 일지도 그대로 만들어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착 시간으로 나와 있는 서식에 따라서 케어포에서도 도착 시간으로 표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고시에 의하면 기관의 차량이 어르신이 타시는 곳에 도착한 시간, 즉 대부분에 보면 탑승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탑승 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착 시간에 따라서 그 해당 주야 간의 급여 이용 시작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급여 이용 시작 시간이다. 그 다음에 종료 쪽에서도 도착 시간으로 표기될 거예요. 도착 시간이 어르신 댁 앞에 멈춰서 차량이 어르신 댁 앞에 도착한 시간, 하차 시간이 되겠죠. 하차 시간이 종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시간이 즉 이동 서비스, 그러니까 급여 이용의 종료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 제공 기록지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탑승 기록이 없을 때는 그 김만수 님이죠. 김만수 님. 탑승 기록이 없으실 때는 일정 시간이 표기가 되지만 이 탑승 기록이 들어가면 급여 기록지에 그 탑 위에 급여 이용 시작 시간이 있어요. 시작 시간이 탑승 시간으로 표기가 된다. 2-1번의 일정 시간이 아니에요. 탑승 시간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되면 2-2번에 2-2번의 탑승 시간으로 최종 반영이 된다. 왜냐? 고시에 그러니까 그 성형 차량이 댁 앞에 온 시간부터 댁 앞에 도착한 시간까지, 내려드린 시간까지 이 시작과 종료를 보기 때문에 급여 기록지의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도 탑승 관리의 시작과 종료 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만약에 탑승 관리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2-1번의 일정 시간으로 우선 표기가 돼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 탑승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참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간혹 뭐 이렇게 혼동 때문에 이 도착 시간을 갖다가 기관에 도착한 시간인지 아니면 이 뭐 어르신이 뭐 실제 여기 차 타서 여기 도착할 시간인지 혼동이 많이 있는데 고시에 따르면 반드시 어르신 집 앞에, 댁 앞에 도착한 시간이야. 이게 탑승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변경 기능은 해당 차량, 내가 원하는 수급자만 선택해서 그날 그 긴급하게 차량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곳에서 그 변경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 이제 모든 탑승이라든지 미탑승 기록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저장 처리를 해줄 운행 기록은 제가 아까 그 2-4번의 차량 관리 쪽에 운행 기록 탭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 차량 지원비에 대한 회계 근거 자료를 작성을 원하신 경우에만 선택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 탑승 일지라든지 이런 출력 모드를 했는데 공단에서 현장 실사 나와서 이동 서비스비 관련해서 그 이동 서비스 일지 출력 요청을 받으실 때는 여기에 별지 22호 서식 있죠. 이걸 출력해서 주시면 되고, 이것도 뭐 차량별로 기간 전체 선택하셔서 일괄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전체 선택을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그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3번의 출석 관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석 관리는 이 공단의 그 필수 작성해야 될 서류는 아니에요. 서류는 아닌데,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제공이 된 그 목적은 일정이 잡혀 있으시고 탑승 처리를 했는데, 진짜 이 어르신이 그 기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출석 체크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쓰시는 경우라면 이거를 뭐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보조적인 기능으로는 이 해당 어르신이 탑승, 차를 이용하지 않고 송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로 오시는 경우라면 여기 이동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누르셔가지고 실제 기관에 들어오신 시간으로 일정 시간을 바꾸실 수가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이 실제 입소 시간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 시간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의 시간, 급여 이용 시작과 종료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공단의 입퇴소 내용 엑셀을 만들 때 이 차를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 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지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출석 관리란 서비스가 이용되어진다라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하단에는 그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 통계 참고용 자료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업무에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6번에 입퇴소 내용 및 생생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공단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주야간에서 예를 들어서 6월달 다 끝나가잖아요. 6월 달에 그 탑승 기록, 그러니까 어르신이 며칠 날에 몇 시부터 몇 시에 입소하셔서 기관에 이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목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3-1번의 요양 제공 기록에서 이렇게 목욕 기록을 만약에 사용을 하시잖아요. 목욕 기록을 하시는데 주야간 같은 경우에는 목욕 기록을 이렇게 이용하신 경우에 공단에 수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수가 청구를 하면 여기에 그 목욕 서비스 제공했던 내역이 그대로 올라와서 공단 엑셀, 그러니까 공단의 그 청구를 위한 그 엑셀을 업로드하는 게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 이 입퇴소 내용 관리 쪽에 이 입퇴소 내용 신고하시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아마 보통 6월 달이면 7월 5일 이후에 입퇴소 내용을 갖다가 이쪽 화면에서 등록을 해주시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실 때 예전에는 이거를 뭐 개별로 끌어와서 개별 수정을 해주시거나 개별 등록을 하셨는데 이 몇 년 전부터 공단에서 엑셀로 업로드를 규칙만 맞으면 엑셀로 업로드를 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엑셀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엑셀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그 엑셀을 보시면 해당 수급자와 그다음에 그 이동 서비스, 송영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차량과 승인 구간, 그다음에 목욕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 이건 다 공단의 그 요거 있죠. 그 서비스 내용 등록을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기 추가 가산을 받기 위해서 그 내용까지 모두 엑셀로 만들어 드린 서비스고 이 엑셀을 공단에 이쪽에다가 엑셀 업로드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업로드하는 방법은 여기 일괄 동용 안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공단의 케어포의 이 엑셀을 여기서 다운받은 엑셀을 어떻게 공단에 업로드돼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 사용법으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해당 서비스는 공단에 청구를 하기 위한 입퇴소 내용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갖다가 케어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당 월의 모든 수급자의 기록을 갖다가 업로드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마다 이 일정 시간, 탑승 기록 시간까지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요 일정의 이 시간으로 입퇴소 내용 시간이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목욕 서비스도 아까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이 되시면 이와 같이 첨부돼서 목욕수가 청구하실 때 반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5등급이나 그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 해당 수급자분들이 나오신 날에는 인지 유형 프로그램 다 제공이 되셔야 돼요. 모든 날에. 입사하신 날 모든 날 60분 이상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 일정 관리에 참여돼서 프로그램 제공 일지 작성이 돼 있으면 다 제공이 됐다라고 표기가 뜰 거예요.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해당 수급자의 입퇴소 시간이라든지 인지 프로그램 5등급 인지 등급만 했던데요. 1사등급은 안 나와요. 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목욕 수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위한 서비스로 2-6번에 그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 서비스가 이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 흐름도 다시 설명을 해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요게 이제 매월 반복이 되어 있죠. 이월 초에 적기통보 등록하시고 2-2번에 날마다 탑승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이걸 엑셀을 내려받아서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입퇴소 내용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청구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게 업무가 처리가 되니까 이동 서비스 관리 이쪽 서비스에서는 2, 3, 4단계가 매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고 업무를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제가 이제 이 업무 순서대로 이 메뉴를 각각 설명을 해드리는데 빠진 메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2-1-2번의 외출 관리라는 건 뭐냐면 공단에는 이 외출 관리 대장을 확인하진 않아요. 확인하진 않는데 케어포에서는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이 외출 관리 작성을 할 때 이 시간만큼 급여 이용 시간 제외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급여 이용 시간 제외를 하면 이 시간만큼 원래 이 어르신이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인데 여기에 외출 작성을 하면서 이용시간 제외 체크를 해버리시죠.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 진료 보신다고 기관에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가 청구를 할 때 이 시간을 원래 빼서 일정 2개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케어포에서는 일정 하나로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외출 관리 등록을 하시면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9시부터 11시까지 일정 하나 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일정 2개로 자동으로 분리를 해서 이 입퇴소 내용 엑셀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주야간 일정을 잡을 때 청구를 할 때도 2개 일정으로 하루에 2개 일정으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이제 케어포에서는 나눠서 2개 일정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외출 관리에서 제외 처리를 하면서 일정 2개로 쪼개는 이 그 중간 시간만큼을 그러니까 급여 청구 수가에서 제외시키는 옵션으로 활용할 때 쓰시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굳이 뭐 보호자가 아닌 직원 동행인 경우에는 급여 이용 시간 제외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가 시간에서 빠져버리니까 이걸 하고 저장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건 뭐 따로 제외되거나 일정 2개 나눠지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평가되는 문제는 없어요. 이런 그 외출 기록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외출 관리가 이용이 되어진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 빠진 메뉴 중에 청구 내역 상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이거는 그 공단에 청구를 하시고 나서 공단 청구 완료된 내용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2-5번에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업로드하고 나서 이 금액이 세개로 분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일정은 아까 적기통보 일정이고 두 번째는 탑승 기록을 했을 때 예상 수가. 그 다음에 공단 청구의 수가는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가 완료된 다음에 케어포에 반영된 확정된 급여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세 개의 목록에 나오지만 우측에는 이 일자 단위의 상세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7-1번의 청구서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청구 내역을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청구서 만들기 전에는 해 주셔야 될 그 서비스다라는 개념으로 2-5번에 그 청구 내역 상세 공단 연동 업무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2-7번의 월간 서비스 변동 현황은 이제 보고서들인데요. 여기에는 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 돈이, 청구할 때 돈이 바뀌게 된 경우에만 이렇게 따로 추려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업무상 이 분들은 관리자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월간 입소자 현황이라는 거는 치매실이나 일반실을 각각에 따라서 평균 입소자 수에 따라서 나중에 가감산이 어떤 뭐 감산이라든지 반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평균 입소자 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로 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출 그 현황이라는 거는 해당 수급자의 원래 외출 관리 쪽에 작성을 하고 나서 개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 수급자를 갖다가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조회하거나 출력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용도의 보고서로 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그 2- 이동 서비스 관리 관련해서 이제 그 교육, 사용법 교육을 다 해드렸고요.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업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번에 이동 서비스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내용들을 갖다가 업무 흐름에 따라서 설정 후에 매월 등록과 함께 탑승 기록 체크, 업로드 생성 후에 공단에 반영, 이 업무까지 효과적으로 업무 대처를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어 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교육은요.